다시 제작을 해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또 별로야.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참고해서 다시 시작해라 그랬더니 또 제작을 해오면 또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로고 이미지를 넣어줘요. 로고 이미지를 넣어줘서 영감을 받아서 다시 시작해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근데 또 별로야. 그래서 심볼 로고만 제작을 하자라고 가요. 심볼 로고. 약간 심볼 로고로 가자라고 하면 이렇게 심볼 로고를 기획을 해옵니다. 지금 이게 실리콘밸리 업계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오픈 AI에서도 이 클로드 코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이 클로드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클로드 코드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개발업계에 굉장히 구루들이 많습니다. 개발업계의 구루들이 트위터에 나는 이제 개발의 신이 아닌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말까지 할 정도죠. 이제 구글에 있는 연구원들도 클로드 코드를 극찬을 하고 있어요. 얘가 나보다 잘한다. 이렇게 트위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로드 코드가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고, 특히나 모델 측면에서도 이 오퍼스 4.5 너무나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오퍼스 4.5를 이길 수 있는 대항마는 챗GPT 모델 중에서 이제 프로 모델 있죠. 5.2 프로라든지 그런 프로 모델, 그런 모델이 조금 뭐 대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프로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시간 한 번 진행하면 보통 30분에서 한 40분 정도가 걸리죠. 그리고 물론 이제 클로드가 토큰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토큰 관리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브 코딩을 할 때 하나의 클로드 코드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채팅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은 명백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개발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라이브 다시 보기는 유튜브 멤버십에서 가능하고요. 오마이 오픈코드에서 막히고 풀리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막혔다가 풀렸다가 계속 지금 오마이 오픈코드 개발자분들께서 계속 회피하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엔트로픽에서 막은 게 맞아요. 네, 엔트로픽 쪽에서 이제 토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와 병합해서 쓰는 거를 불법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트로픽에서 막은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클로드 코드로 개발을 하실 때 클로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클로드로도 분명히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터미널에서 쓰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이 터미널. 윈도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윈도우에 그 터미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윈도우를 까먹어가지고 윈도우를 너무 오랫동안 안 썼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PPT와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업계가 너무나 미쳐 날뛰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게 너무 그렇게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한번 화면이 PPT가 잘 나오나요? 그러니까 API를 쓰면은 아마 첨불 그냥 나올 겁니다. 시지푸스가 계속 돌 굴리다가 저희 통장에 카드가 제한이 걸릴 게 분명해요. 네, 그래서 API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일하는 방식을 저는 메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로드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T가 나와라. 오케이, 나왔죠. 이 메타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은 클로드 코드를 쓰긴 써요. 클로드 코드를 쓰긴 쓰는데, 우리가 클로드 코드를 쓰긴 쓰지만 이 개발과 PM을 완전히 위임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상위에서 관리만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바이브 코딩을 명령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바이브 코딩을 명령도 AI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메타 바이브 코딩의 본질인데요. 그래서 이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 바로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시작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기본적인 문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뭘 할지를 파악을 하고 업무를 진행을 하죠. 이 바이브 코딩에서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덱스에는 에이전트 MD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클로드 코드에서는 cloud.md, 그리고 뭐 spec.md, 뭐 prompt plan md, 뭐 이런 문서 파일들이 있어요. 이런 문서 파일들을 미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문서 파일마다 각각의 또 목적이 다른데, 그래서 이 문서 작업을 먼저 정해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계속 뭔가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제 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준점이 있어야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CS 상담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고객이 뭐 이상한 말을 할 때면은 뭐 이렇게 응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 뭐 특정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뭐 규약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일정을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지에 대한 뭐 투두 리스트라든지 이런 문서 작업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검증 수단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TDD랑 그리고 크롬 이렇게 나와 있듯이 코드 리뷰어 이런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에는 이런 검증 수단을 통해서 코딩을 계속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개발을 한 다음에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검증을 할 때도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쓰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채팅을 하는데 그 채팅을 이어서 또 검증을 합니다. 채팅을 한 다음에 이어서 검증을 하게 되면은 AI는 우리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할 때 분명히 뭔가 잘못이 됐어요. 잘못이 됐는데 굉장히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공감하실 거예요. 어디가 잘못된 거지? 안 보여. 내가 봤을 때는 안 보여.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왜 이러지? 물어보면은 이거 이렇게 잘못됐는데요? 그냥 5초 만에 나와버립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AI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클로드를 쓸 때도 동일하고 챗GPT 할 때도 동일하고 뭐 제미나이 할 때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 AI가 우리 사람의 뇌를 기반으로 학습이 된 거기 때문에 AI도 동일하게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할 때는 분명히 다른 AI에게 다른 채팅이라든지 다른 터미널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터미널 환경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개발 작업을 했으면은 이 밑에서는 테스트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죄송해요. 저희 사무실에 9시 되면 꺼져가지고 잠깐 제가 불을 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명령을 진행한 거를 우리가 검증을 할 때는 다른 AI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까지 끝났어요. 테스트까지 끝났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GitHub이라는 개발 환경에서 버전업을 합니다. 버전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버전업을 할 때도 그 다음에 문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 클로드 코드에서는 이 cloud.md라고 하는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cloud.md를 우리가 진행한 내용 뭐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규약이 생겼어 아니면 약속이 생겼어 아니면은 항상 참고해야 될 뭔가가 생겼어 그럼 그것들을 계속 남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컴파운딩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cloud.md라고 하는 문서에다가 내용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지속적인 규칙하고 이런 개선 작업을 문서에다가 계속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코딩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 완료가 됐을 때는 우리 이 문서를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 표준 가이드를 지키지 않으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저도 바이브 코딩, 막 코딩 진짜 개발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코딩을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명령하는 방식들이 정말 대충 명령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이 규칙을 꼭 지키시기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다음이 5단계 표준 프로세스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실패를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하고 규칙을 설정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기획하고 설계 먼저 진행한 다음에 구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검증 제일 중요합니다. 검증을 안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건물을 쌓는다고 저는 바이브 코딩할 때 건물을 쌓는다고 계속 예시를 들어주는데 이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에이션티 코딩을 할 때 이 검증을 안 하고 쌓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봤을 때 세면대에 물이 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수도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수도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63빌딩을 짓는데 화장실마다 수도관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수도관을 테스트를 안 하고 다 지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건물이 딱 지어지고 사람들이 올라와서 화장실을 갔는데 세면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럼 문제가 엄청 큰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63빌딩에 있는 각 층을 뜯어가지고 그거를 다 철거를 한 다음에 배수관과 수도관을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검증이라고 한다는 거는 백테스팅과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챗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이커머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커머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상품을 구매하는 거죠. 구매하는 기능 하나의, 이것도 기능입니다. 그리고 로그인도 하나의 기능이고요. 회원가입도 기능이고 로그아웃도 기능입니다. 이 각각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제작을 했을 때 꼭 이 검증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검증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똥을 쌓게 됩니다. 그 똥을 쌓게 되면은 나중에 아무리 중간중간에 좋은 기능이 구현이 됐다 한들 다시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배로 들어가는 거는 2배 이런 게 아니라 5배, 많으면 20배, 100배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증은 항상 매 프로세스마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마무리 배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및 규칙 설정이 1단계인데 이 클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claude.md입니다. 이 claude.md. 이 claude.md라고 하는 이 문서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개발을 잘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claude.md를 여러분들이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바로 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claude.md를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은 클로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개발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이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무언가를 개발을 할 때 여기서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얻는 결과물이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기획을 기반으로 클로드에서 문서를 클로드 코드에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claude.md와 스펙 그리고 프롬프트 플랜 이 삼위일체 문서를 여기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뽑아낼 때도 어떻게 뽑냐면은 여기서 클로드에서 저는 스킬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cc dev agent라고 하는 클로드 스킬이 클로드 md 그리고 스펙 그리고 프롬프트 플랜 이런 문서들의 그 규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라라고 하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과 작성해야 되는 방법들을 이 cc dev agent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진행했었던 이 프롬프트 개발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브레인스토밍이 끝났어. 예를 들어서 이 비즈셀프라고 하는 앱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서비스를 개발을 할 거야 라고 던져주면은 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도 스킬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스킬이 너의 그런 기획 알았어.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던져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자와 클로드가 주고받으면서 기획을 다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기획을 쭉쭉쭉 진행을 한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킬을 사용해서 클로드.md 파일을 제작을 하라고 하면은 클로드.md 파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ccdev 에이전트로 또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검토하라 라고 하면은 필요한 문서를 만들어내죠. 이 클로드 코드에서 필요한 문서가 이 3위일체가 이거입니다. 클로드 MD 그리고 스펙 MD 프롬프트 플랜 이건 진짜 3위일체예요. 이건 무조건 클로드 코드로 개발한다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철학에서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각각의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클로드.md는 프로젝트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법 같은 거죠. 한국에서 살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클로드.md에서는 프로젝트의 규칙, 우리가 이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법 같은 거예요. 클로드.md는. 그 다음에 스펙입니다. 이 스펙은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테크로 개발할지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설계도가 제작이 되는 거고요. 프롬프트 플랜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획 그런 것들, 지시서가 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제작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 프롬프트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밑에 있는 것들은 나머지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클로드, 스펙, 프롬프트 플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서를 쭉 만들어 와요. 문서를 여기서 계속 만들게 되고요. 문서가 만들어졌으면은 이 클로드 코드 프로젝트에다가 해당 문서를 넣고 개발을 하게 되는데 쭉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은 제가 여기 있어요. 이게 저입니다. 이게 저예요. 여기서 명령을 합니다. 누구한테 명령을 하냐면 클로드에게 명령을 해요. 그럼 클로드가 개발을 할 명령을 만듭니다. 얘는 PM이라고 보시면 돼요. PM.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가 있어요. 얘는 개발자예요. 디벨로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이 다 끝났으면은 다시 저한테 오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개발을 시작할 때 클로드 MD, 스펙 MD, 프롬프트 플랜, 디자인 시스템을 읽어서 프로젝트 초기화를 시작하자라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터미널에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클로드 코드가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PM에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 PM이 태스크 완료, 태스크 1.2 실행하세요 라고 해서 클로드 코드에게 내릴 명령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 문서들을 참조해서 개발을 하라고 이렇게 개발 명령어를 읽어줍니다. 여기 보면은 뭐 완료 npm run build로 검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검증은 또 다른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개발자가 완료했어요. 그럼 PM한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클로드가 지금 PM이니까 그러면 또 명령을 하게 되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자와 PM이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냐면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병렬로 개발자와 PM을 두고서 계속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로드 MD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그 다음에 이 훅이 또 중요합니다. 이 훅은 클로드 코드에서 내재화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 훅이 쉽게 말하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일 때 무슨 작업을 해라 라고 발동되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라고 훅을 걸어 놓으면은 개발이 완료가 되면 테스트를 해라 이런 식으로 훅을 걸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특정 상황이 왔을 때 작업을 진행하는 기능이 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llow-ist 이게 권한 설정인데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컨펌을 받을 건지 그런 권한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기획하고 설계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스펙하고 프롬프트 플랜 이런 것들을 무조건 계속 작성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 게 플랜 모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랜 모드. 이 클로드에서 실행을 할 때 여러분들 클로드 앱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앱은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이 클로드 CLI에서 보시면은 Shift 탭을 누르면 이렇게 기능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플랜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Accept Edit On이라고 하는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Accept Edit은 명령을 실행하는 순간 알아서 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플랜 모드는 이 클로드가 처음부터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플랜 모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개발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플랜 모드로 항상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현인데 구현을 할 때 중요한 게 저는 병렬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병렬로 진행을 해야 당연히 개발 속도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클로드 코드를 잘 다룬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과 에이전틱 코딩을 잘 한다에 어떻게 보면은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표가 저는 이 병렬 처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제 직장에서 어느 한 팀장이 있을 때 그 팀장이 여러 명의 팀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팀장의 역할은 팀원을 잘 관리하는 게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을 잘하느냐, 클로드 코드를 잘 쓴다의 지표는 이 병렬로 여러 개의 이 클로드 코드, 여러 개의 AI를 한 번에 잘 다룰 수 있느냐.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오마이 오픈 코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마이 오픈 코드가 이게 그냥 혼자서 다 해버리긴 합니다. 혼자서 다 계획 짜고, 다 진행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테스트하고, 뭐 수정하고, 오마이 오픈 코드 이런 거 다 해버려요. 다 해버려서 너무 좋아요. 그렇긴 한데 뭐 지금 좀 그런 문제들이 있죠. 엔트로피 막아버리고 하는 문제들. 그래서 약간 그거는 치트 같은 느낌이고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치트 같은 느낌이고 엔트로피 클로드 코드는 지금 교과서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병렬 실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이 클로드 코드를 개발한 이 보리스 형님 같은 경우에는 10개에서 15개를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터미널로도 작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클로드 코드 모바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PC로도 클로드 그 데스크탑 앱에서도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일상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냥 그분은 그냥 밥 먹을 때도 계속 이렇게 명령을 내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병렬을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병렬을 잘 활용한다는 건 제가 아까도 보여드린 클로드 CLI 터미널 환경에서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사용하는 게 있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스크탑 앱 이 세 가지를 적재적소에 맞춰서 잘 활용하는 게 이 병렬 실행의 기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서브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브 에이전트가 뭐냐면은 이 클로드 안에
이 서브 에이전트라고 하는 각각의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서브 에이전트가 뭐 계획을 하고 그리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고 다시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에이전트는